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선물거리는 도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조상우라는 캐릭터도 선물로 모든 돈을 잃었다는 그 선물. 투자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런 내용들 덕분에 막연하게 위험하구나 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럼 선물은 왜 위험할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마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 거래란 무엇인지, 제가 많은 투자 중에 주식보다 현물보다 코인 선물을 선택한 3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보신다면 모든 궁금증을 해소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선물 거래란 무엇인가? 먼저 돈을 주고 나중에 물건을 받는 거래입니다. 파생 상품의 한 종류인 선물은 선매매 후 물건인 거죠. 그렇기에 영어로는 미래를 거래한다고 해서 퓨처스 트레이딩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쌀을 재배하는 A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B라는 사람이 A에게 현재는 5만 원인 쌀 한 가마를 3개월 뒤에 8만 원에 사겠다고 연락을 했어요. A는 고민하다가 8만 원보다 3개월 뒤에 비싸질 것 같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계약을 진행을 합니다. 이때 B는 선물 매수, A는 선물 매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후 3개월 뒤에 쌀 한 가마의 가격이 10만 원이 되었습니다. A는 8만 원에 팔았으니 2만 원을 손해를 본 거고, B는 8만 원에 샀으니 2만 원을 이득을 본 거죠. 이처럼 미래의 가격을 예측해서 매수 매도하는 것이 선물 거래입니다. 또한 선물 옵션 종목들은 만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만기일이 되면 포지션을 더 오랫동안 보유하고 싶어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왜 선물 거래인가? 선물 포지션 중에는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이 있습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의 상승을 기대하고 진입하는 포지션이고, 숏 포지션은 가격의 하락을 기대하고 진입하는 포지션입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자, A라는 종목이 현재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은 A의 가격이 상승할 것을 기대하고 롱 포지션에 진입했습니다. 을이라는 사람은 A의 가격이 하락할 것을 기대하고 숏 포지션에 진입을 했어요. 이때 3개월 뒤에 A 종목의 가격이 15만 원일 때 갑은 수익을 보고 을은 손실을 본 거죠. 만약 3개월 뒤 A 종목이 5만 원이라면 갑은 손실을 보고 을은 수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알고 계신 주식은 오로지 가격이 상승할 것을 기대하고 매수하죠. 코로나 이후 시장이 과열되어서 엄청난 상승을 할 때는 현물도 괜찮지만 상승장이 끝나고 기나긴 하락이 올 때는 현물은 그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런 하락장에서도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선물 거래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횡보장이든 상관없이 어떤 시장에서도 기회는 열려 있다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에게는 천국을, 대책 없이 뛰어든 분에게는 지옥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선물 시장이죠. 만약 아무런 준비도 계획도 없이 선물 시장에 뛰어든다면 결과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처참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한 친구가, 직장 동료가, 유튜버가 벌었다더라 와 같은 남 얘기만 듣고 대책 없이 뛰어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참한 결과를 얻지 않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는 영상 마지막에 준비해뒀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세 번째, 왜 코인 선물인가? 이게 3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 24시간 열려있는 장과 낮은 진입 장벽이에요. 국내 주식은 정해진 시간에만 매매를 할 수 있고 주말엔 당연히 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매매를 할 수 없죠.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365일 24시간 열려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 선물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가량의 증거금이 필요로 하지만 코인 선물은 이런 증거금이 전혀 필요 없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만기 없는 무기한이 가능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만기일이 된다면 들고 있던 포지션도 자동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고 할 수 있죠.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거의 대부분 무기한 선물이 있기 때문에 청산당하기 전까지는 원하는 만큼 포지션을 들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자 없는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거래소들은 125배 정도까지 자유롭게 레버리지를 올려서 매매를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까지 올려서 사용할 일도 없고 사용해서도 사실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많이 사용해봤자 20배 정도,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10배 정도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버리지를 거래소에서 빌려와서 사용하는 건데 이자가 전혀 발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레버리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청산이라는 것이 있기에 매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인 만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 100원을 가지고 비트코인 선물 매매를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이번에도 갑과 을이 있어요. 갑은 100원으로 10배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롱 포지션을 진입을 했습니다. 을은 100원으로 100배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마찬가지로 롱 포지션을 갑과 동일한 가격에 진입을 했어요. 이때 비트코인의 가격이 1% 상승을 했을 때 각각의 수익률은 얼마일까요? 자, 갑은 100원에 10배 레버리지니까 10%의 수익률을, 을은 100원에 100배 레버리지니까 100%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게요. 아까 갑과 을은 롱을 진입했죠. 하지만 같은 상황에 숏을 진입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갑은 100원에 10배이므로 마이너스 10% 손실률을, 을은 100원에 100배이므로 마이너스 100% 청산이 되는 거예요. 진입한 증거금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위 예시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레버리지를 사용했기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 내 증거금보다 손실금이 높아질 수는 없기에 마이너스 100% 가까이 된다면 결국 청산이 되는 시스템인 거예요. 거래소에서는 수수료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마이너스 100%에 청산되는 것이 아니고 마이너스 98, 97 이렇게 청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입 전에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이에요. 적은 돈으로 이자 없이 수익을 높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손실 또한 높일 수 있기에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설명드린 내용만 보셔도 주식이나 현물보다 자유롭고 다양한 전략을 구상할 수 있기에 저는 결국 코인 선물 거래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 시장은 게으르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위험해요. 그렇기에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저의 노하우와 팁을 강의로 준비해 놨습니다. 무료 강의에 대한 내용은 제 블로그에 자세하게 설명해 뒀습니다. 블로그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게 준비해 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니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